그래. 녹화하면서 수업을 좀 해야겠구나. 아이고, 그러고 보니까는 이거 잡음이 좀 낀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어쩔지 모르겠네. 아까는 괜찮았는데. 여튼 녹화하면서 수업을 좀 해보십시다. 자, 질문거리 있으면 좀 받아보십시다. 뭐 풀어볼까? 3번 내용을 잘 3번보다는 페이지를 좀 불러줄래? 맞다. 93페이지. 93페이지. 자, 93페이지에 3번이라. But this did not satisfy 어쩌고 저쩌고 얘기하는 거 맞니? 자, 그래, 이걸 한번 살펴보면은, 자, 일단은 첫 번째 문장부터 좀 읽어보십시다. 하지만 이것은 만족시키질 않는다. 대부분의 자연주의자들, 내추럴리스트, 자연주의자, 뭐 자연을 뭐 보호하자 그런 얘기하는 사람을 자연주의자라고 한단 말이지. 뭐 여튼, 자, the nature of life, 생명의 본질, being living, 살아있다는 것의 property, 적절한? 프로퍼는 적절히 맞거든? 근데 프로퍼티면은 그거랑 별로 상관없는 속성이라는 뜻이 돼. 생명의 본질, 살아있다는 것의 속성. 생명의 본질은 뭐 이게 괄호 열고 괄호 닫고 얘가 앞에서 하는 거겠지? 항상 필로소퍼, 철학자들에게는 퍼즐이어 왔다. 궁금증을 퍼즐이라고 하지요. 그랬대. 그치. 살아있다는 게 뭔지라는 말은 뭐 의학 쪽에서도 꽤 중요하긴 하지만은 철학자들한테도 꽤 중요한 질문이었다고. 이거 발음 어떻게 읽을까? 사람 이름인데. S 발음 안 해. S 묵음이야. 어떤 S죠? 중간에 있는 S요? 아니 중간 뒤에 전부 다. 자, 데카르트? 맞아. 이게 데카르트야. 꽤 유명한 철학자지요. 왜 S를 이게 그 동네의 말이 그럴 거야. 데카르트가 어느 나라 사람이었더라? 뭐 철학 관련된 거는 프랑스 사람들이 많은데. 자, 데카르트가 맞네. 르네 데카르트. 프랑스의 철학자구만. 1500년대 말에 태어나서 1650년에 죽은 사람. 그러니까 1600년대 중반쯤에 활동하던 철학자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게 그래. 프랑스어는 좀 그래. 하여간 데카르트는 그것을 풀려고 노력했다라고 하네. 그저 그것을 무시함으로써. 그것을 무시한다? 데카르트가 얘기했던 매우 중요한 철학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그 문장이 하나 있는데 혹시 들어본 적 있습니까?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그거 데카르트가 했던 말이야. 그러니까는 데카르트는 생명의 본질이라는 거를 그저 무시함으로써 그 생명의 본질을 좀 풀려고 그랬다?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고 얘기했다는 거야, 데카르트는. 생명이라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고. 자, 뒤에서 뭐라고 얘기하는지, 그러니까 데카르트가 실제로 했던 말이 바로 뒤에 나오니까는 찾아봅시다. 오거니즘, 한 유기물, 뭐 생명체라고 하자. 한 유기체는 실제로는 nothing but a machine, nothing but only야, only. 같은 말이야. 뭐뭐일 뿐이다. 생명체라는 거는 그저 기계일 뿐이다 라고 그는 말했다. 그리고 다른 철학자들, 특히 background mathematics, 그러니까 수학의 배경을 갖고 있는 사람들, 노우즈 그냥 사람들이었어. 어쨌거나 다른 철학자들, 그러니까 이게 수학에서 끝나는 말이 아니구나. 수학, 논리학, 물리학, 화학 같은 거에, 그러니까는 다른 학문들의, 다른 과학들의 다른 과학에 기반을 두고 있는 철학자들은 따르는 경향이 있었다. 그러니까 데카르트의 말을 따라가는 경향이 있었다. 그리고 운영했다라고. 자, 마치 차이가 없는 것처럼, as if 마치 뭐뭐인 것처럼, 마치 차이가 없는 것처럼, 살아있는 것과 inanimate, 살아있지 않은 물질들 사이에는 마치 차이가 없는 것처럼 운영했다라고 하지만 그렇게 뭐 그냥 이야기를 진행했다라고 대충 생각하면 될 것 같아. 여튼 그러니까는 1600년대 이후의 철학자들은 생명이라는 것 자체가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지 않았던 거야.
1600년대 이전의 철학이 어땠었길래? 유럽 철학. 당연히 동양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말이고. 1600년대 이전. 그러니까는 중세 시대야, 중세 시대. 아니면 중세 시대를 이제 갓 벗어났던 그 시절. 그 시절에 철학의 중심엔 당연히 뭐가 있었을까? 중세 시대 중심에 있던 건 언제나 하나였어. 신. 데카르트는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라고 말했잖아. 그 말인즉슨 신의 존재를 부정한 거야 지금. 물론 그리고 그 이후에 칸트가 거기다가 완전히 못을 박아버렸지. 신은 죽었다 라고. 어쨌거나 그래, 중요한 거는 이성 뭐 그런 거고, 생명 자체, 그러니까 영혼 같은 거를 믿지 않았던 거야 이 사람들은. 자, they were convinced. 그들은 설득되었다. 여기서 그들이 누구? 아니, 데카르트의 그 철학을 따랐던 사람들. 자, 설득되었다. 살아있는 생명체 안에 특정한 힘이 액티브하다고, 특정한 힘이 어쨌거나 뭐 활성화되어 있다고. 근데 어떤 특정한 힘이냐 하면은 액티브가 대절을 달고 다니는 게 아니라, 아마 이거 관계대명사니까는 certain force가 지금 대절을 달고 다닐 거야. do not exist. 존재하지 않는, 살아있는, 아니, 무생물체의 본질에서는 존재하지 않는 특정한 힘이 활성화되어 있다고 설득되었다. 응? 갑자기 딴 얘기 나오지 않아? 앞에서는 철학자들은 데카르트의 그런 그 주장, 그러니까는 생명체라는 거는 그저 기계에 지나지 않는다 라는 말이 나오는데, 여기서 살아있는 생명체 안에는 특정한 힘이 있대. 무생물에는 존재하지 않는. 당연히 3번일 거야. 그러니까 3번 앞에 데카르트의 그 철학은 대부분의 내추럴리스트를 만족시키지는 못했다고. 자연주의자들을 만족시키지 못했다. 그러니까는 데카르트 철학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또 등장을 했다고. 그들은 결론 지었대. 그 데카르트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뭐라고 결론을 지었냐면은, 대절 이하에서 앞에 쉼표 just as부터 뒤에 쉼표 occult까지. 이거는 빼자고. 대절은 그래서 invisible force called gravitation. 자, 대절의 중심에는 동사가 어디가 있을까? 대절이니까 동사가 있긴 할 거 아니야. 저기 삽입구 안에는 삽입구는 없는 취급해야 되는 거야. 콜드. 자, 타동사 뒤 전치사라고 하는데 이거 콜 5형식이거든. 그러니까는 중력이라고 불리우는 눈에 보이지 않는 힘. 이거 아니야? 아, 그치. 여기까지가 있는 거 아니야? 그럴 것 같은데? 자, 일단은 대절을 보자. 그 괄호친 부분도 보자고. 움직임. 행성과 별의 움직임이 오컬트에 의해서, 오컬트? 초자연적인이라고 나와 있지만 이 정도는 좀 상식 삼아 알아놓자. 우리 평소에 많이 듣지 않니? 무슨 오컬트적인 뭐 어쩌고 저쩌고? 이거 은근히 많이 쓰는 말이야 일상생활에서. 그러니까는 미신들을 믿는 거 있지? 미신들을 오컬트라고 얘기. 특히 일본 같은 데서 이 오컬트라는 말 정말 좋아하는데, 귀신 뭐 그런 것들 있잖아. 처음 들어봐. 앞으로 자주 듣게 될 거야. 일단 그 오컬트라는 거에, 이게 오가 뭐, 어원 넘어갈게. 그러니까 오컬트, 초자연적인 것에 의해서 통제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보이지 않는, 그러니까 뭐 행성이나 뭐 이런 것들이 초자연적인 뭔가에 의해서 통제된다? 이때 당시는 말이지. 그러니까 신이라는 존재를 버리지 못했어. 그러니까는 아니 왜 중력 같은 것도 있고 뭐 왜 그 천동설 지동설 어쩌고 하는 거 있었잖아. 뭐 태양 주변을 돈다는 둥, 지구 주변에 뭐가 돈다는 둥, 뭐 이런 얘기들. 그럼 뭐가 돌린다고 했을까? 누가 이거를 지구 주변을 뭐 별이 돌든 태양 주변을 지구가 돌든 누가 돌린다고 했을까 당시 사람들은? 신. 그래, 신. 이 사람들은 신이라는 개념을 떼놓고 생각을 할 수 없었던 거야. 어쨌거나 그러니까는 별들의 움직임 같은 게 오컬트, 그러니까 신에 의해서 통제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보이지 않는 힘, 중력이라고 불리는 보이지 않는 힘. 근데 어떤 중력이냐 하면은 뉴턴에 의해서 그렇게 불렸던. 자, 그리고 움직임이야. 다른 manifestation. 이거 안 나왔어? manifestation? 조작이란 뜻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잠깐만 한번 뒤져볼게. manifestation. 징후란 뜻이구만. 징후, 친구요? 현이란 뜻이거든. 이 말이 더 어려워. 그러니까는 나타남, 좀 뭐라고 할까, 유령이나 영혼 같은 게 나타남, 아니면은 어떤 그 초자연적인 일이 벌어지는 징후. 그러니까 귀신이 나타난다거나 아니면 유령이 나타난다거나 그런 거. 나타남. 근데 아니 이런 걸 아래 적어줘야 되는 거예요. 오컬트 따위 적어줄 게 아니라 이 매니페스테이션 이게 제일 어려운 단어야 이 문장에서. 인애니메이트 같은 것도 이거 그냥 알 수 있는 말이거든. 이거 안 가르쳐줘도 돼. 비스 바탈리스는 이건 적어줘야 되고 라틴어니까. 근데 현현 나타남인데 이게 뭐 초자연적인 무언가에 생명이 나타남. 그러니까는 생명의 오거니즘, 생명에서 그 유기체 안에서 생명의 나타남과 그 움직임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힘에 의해서 통제된다고. 그게 비스 바이탈리스, 활력소라고 불렀다는 거야. 지금 데카르트의 말에 반대하는 사람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 그 반대하는 사람들은 뭘 주장했다고? 다시 그들은 결론을 내렸다. 살아있는 것들, 특정한 힘들이 활동돼 있다고. 그러니까는 무생물 안에는 존재하지 않는 무언가가 존재한다는 거야, 생명체에는. 그래서 그런 주장을 한 사람들은 결론을 내렸대. 별이나 뭐 행성 같은 게 신에 의해 신의 힘으로 움직이듯이 뉴턴이 그거를 중력이라고 불리었던 뭐 그러면은 인비저블 포스가 여기까지가 이거 설명하는 말인가 설마?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초자연적인 현상인데 당시에는 뉴턴에 의해서는 중력이라고 불렸던 눈에 보이지 않는 초자연적인 현상. 사실 뉴턴도 중력이란 개념을 발견하긴 했단 말이지. 근데 혹시 알고 계십니까? 이거 뉴턴이 엄청 그 뭐랄까 좀 심한 광신도였다는 거? 광신도요? 미친 기독교인이었다고. 아, 기독교에 완전히 미친 기독교 협회 수장이었어. 그러니까 뉴턴이 절대로 뭐 그 과학 때문에 신을 버렸다거나 그런 사람이 아니야. 이 모든 게 신의 섭리라고 설명한 거지. 그러니까는 뉴턴을 과학자 쪽에 놔야 될까 아니면 신학자 쪽에 놔야 될까에 대해서는 여전히 좀 말이 많아. 신학적, 그러니까 기독교 쪽에서는 뉴턴이 그러니까 신학자라고 얘기하는 사람들 꽤 있어. 그리고 실제로 뉴턴 본인도 그렇게 믿고 있었고 본인은. 자, 그러니까는 아마 여기까지가 저스트 에즈가 여기까지 이어지는 걸지도 몰라. 그러니까 뉴턴은 행성의 움직임이 신에 의해서, 그리고 뉴턴이 발견한 중력이라는 그것도 신이 내려준 힘이다 라고 뉴턴이 그렇게 결론을 지었듯이 유기체 안에서 생명의 나타남 그리고 생명의 움직임이라는 거는 눈에 보이지 않는 비스 바이탈리스라는 거에 의해서 통제된다 라고 생각했다고. 데카르트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생명은 뭔가 특별한 게 있다 라고 생각을 했던 거야. Those believed. 자, 그러니까는 그러한 힘을 믿었던 사람들은 바이탈리스트, 생명주의자라고 불리웠다. 옛날 얘기야. 뉴턴도 아까 데카르트가 1600년대 사람이라 그랬잖아. 뉴턴이 몇 년도 사람? 언제쯤 사람? 1800년대? 아니야. 700년대? 뉴턴이 1643년생이야. 1727년에 죽었어. 1700년대라고 하면 맞아. 그러니까 데카르트 바로 다음 사람이야. 그럼 뉴턴은 데카르트의 이론을 좋아했을까? 어느 부분은 따랐어. 하지만은 안 따르는 부분도 되게 많아.
특히 철학적인 그 자기의 그 과학의 근본에 대해서는 데카르트 반대파였으면 반대파였지 찬성하는 사람은 아니었어. 예, 그랬답니다. 그럼 갈릴레이 같은 사람들은 뉴턴 다음 사람일까? 뉴턴 이전 사람일까? 갈릴레이가 뭘 주장했는데요? 지동설. 지동설이요? 지구가 움직인다고. 태양 주변을 지구가 움직인다고 말했던 사람. 그거는 갈릴레이가 언제 사람? 1642년도 사람이야. 42년도에 죽었어. 죽었다. 뉴턴 바로 이전 사람이고 데카르트랑 같은 시절에 살고 있던 사람이야. 아, 갈릴레이. 그러니까 딱 데카르트가 살아있던 그 시절이 진짜 기독교가 엄청나게 흔들리고 있던 시절이었던 거야. 그래가지고 갈릴레이가 목숨이 오락가락 하신 거였습니다. 신이 없다고 그래요? 사실 갈릴레이는 본인은 저기 대주교 친구였거든? 대주교가 뭐예요? 기독교에서 제일 높은 사람. 친구야. 그러니까 신을 부정하거나 그런 사람은 아니었어. 근데 그리고 갈릴레이가 처음 연구해가지고 연구 결과를 발표하고 그랬을 때도 신에 대해서 전혀 부정하지 않았어. 그래서 기독교 그러니까 교황청에서도 안 건드렸어. 왜 신에 대해서 부정하지 않으니까. 근데 이 사람이 점점점 유명해지면서 유명세를 많이 타면서 좀 거만해졌던 거야. 그래가지고 마지막에 자기 저서에다가 신이 아닌 신이 우주를 움직이는 게 아니다라는 뉘앙스로 글을 적었어. 그게 거슬렸던 거야. 뭐 태양 주변을 지구가 도네, 지구를 태양이 도네, 뭐 어쩌고 그게 중요했던 게 아니야 당시 사람들, 당시 교황청에서는. 그게 왜 그렇게 문제가 됐었냐면은 갈릴레이가 진짜 유명한 사람이었어. 당시에도 살아있던 당시에 되게 유명했어. 사실은 그 갈릴레이가 만든 진짜 당시 사람들이 생각하는 가장 최대의 업적은 망원경이었거든. 왜 당시가 대항해 시대잖아. 근데 망원경이 진짜 성능 좋은 망원경을 만들었어 갈릴레이가. 그래가지고 그 망원경 팔아가지고 돈 엄청 많이 벌고 뭐 대학교의 교수로도 일하고 그랬던 되게 그러니까 사업가 및 그 지식인 및 사업가 이걸로 되게 유명했거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뭔가 말을 꺼내면은 이게 사회적인 영향력이 컸던 거야. 근데 당시 데카르트 같은 사람들이 뭐 신에 대해서 이제 슬슬 부정하기 시작했잖아. 그 와중에 그래가지고 교황청이 좀 나름 빠꾸라 있는 와중에 좀 유명인인 갈릴레이가 신을 부정하는 것처럼 실제로 갈릴레이가 신을 부정하진 않았어. 근데 좀 자기 자신감이 좀 너무 과했던 거야. 그러니까 나보다 내가 신보다 마치 잘났다는 투로 그딴 식으로 말을 해가지고 교황청이 화가 났던 거야. 그래가지고 갈릴레이한테 죽을래 살래 뭐 이런 식으로 협박을 했던 거였어. 그러니까 나름대로 피해자야 이 사람도 여러모로. 하여튼 그랬답니다.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참 시끄러웠던 시절이었지 1600년대는. 뭐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칸트가 한마디 딱 박아놓은 이후로 더 이상 신에 대해서는 이제 누구도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칸트가 바로 그 다음 시대 1700년대에 태어나서 1700년대에 태어나서 1804년도에 죽었거든. 뉴턴 그 다음이. 뉴턴 바로 다음 시대 사람이야. 뉴턴이 1727년도에 죽었잖아. 근데 칸트는 1724년도에 태어났어. 바로 다음 세대 사람인 거지. 그리고 1804년도에 죽었다 그랬잖아. 사실은 이러다가 프랑스 혁명이 벌어져요. 프랑스 혁명이 1789년. 임마누엘 칸트가 죽은 게 1804년. 겹치지? 왜? 프랑스 혁명이 벌어진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인간이었거든. 칸트. 왜요? 신을 죽었다 그랬잖아. 사람의 말이. 프랑스 혁명이 신이 죽었다 해서 일어난 거예요? 기독교 그러니까 이전에 살고 있던 그 사회 질서가 완전히 깨져버린 거야 그냥. 기독교 중심으로 굴러가던 시절을 이게 깨져버린 거야. 1600년대부터 막 엄청나게 흔들리다가 1700년대 들어와서는 완전히 깨져버렸지. 그러니까 기독교 중심이라는 거는 결국에 사회의 질서였는데 그 사회 질서가 완전히 무너져 버린 거지. 그런 식으로 유럽의 철학이 철학이라면 철학이고 인간에 대한 그 뭐랄까 관점이 유럽에서 그런 식으로 한 200년 동안 엄청나게 바뀌었던 거지. 1600년대부터 1800년 넘어올 때까지. 그 중간 그 초창기에 있었던 일이 이런 일이었어. 그러니까 이때 엄청 싸웠어요.
서로 막 진짜 죽이려고 난리를 쳤었지. 왜냐하면 기독교 자체를 부정하는 일이었고 아래쪽에서는 그래도 세상의 신이 움직인다. 마지막에 맨 끄트머리에서 어쨌거나 기독교라는 걸 어쨌거나 끝까지 붙들고 있던 사람들. 이 두 사람이 싸웠으니까 종교 가지고 싸우면 답도 없어. 예전만 그런 게 아니라 지금도 그렇잖아. 지금도 저기 뭐 이슬람 같은 데 보면은 시아파, 순위파고 해가지고 뭐 서로 죽이지 못해서 생 안달이 나는 뭐 그런 일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단 말이지. 아직도 철학자가 있어요. 철학자들이 언제나 있어왔지. 뭐 하는지 모르는 사람들이라는 평가도 있었지만은 그래도 그 사회의 생각의 중심을 이끄는 사람들이었던 건 맞지. 그냥 자기 주장만 하는 거예요. 지금 사는 사람들은. 그래 21세기의 철학이라는 거는 정말 말이 많지요. 21세기의 서양 철학이라 그러면은 사실은 철학인지 과학인지 좀 애매모호한 어딘가에 있을 거야. 동양 철학 쪽이라 그러면은 동양 철학의 중심에 있던 그 중국이 모든 철학을 싸그리 잃어버렸단 말이지. 1960년대 즈음에 1960년부터 70년 넘어오면서부터 뭐 문화 대혁명 어쩌고 하면서 자기네 있는 모든 유교 문화를 막 불태워버리고 공자 묘를 막 그냥 다 파헤쳐버리고 그 난리를 치면서 이제 유교가 이제 중국에선 더 이상 유교가 없어. 그럼 이 유교가 남아있는 데가 마지막으로 유교가 남아있는 나라가 지금 두 나라밖에 없거든? 한국하고 베트남. 아 유교가 요즘이 아니라 중국에서 유교 문화를 배우러 우리나라에 와요. 유교구나. 우리나라는 유교 문화를 여전히 잘 지키고 있거든. 그게 뭐예요? 유교? 아니, 유교가 뭔지는 알고 계시지 잘 않습니까? 모르겠어요. 뭐. 유교 그러니까는 공자가 만들었던 종교는 아니고 학문이거든 사실은. 학문이. 공자 그러니까는 저기 저 춘추 전국 시대 이전에 그때 공자가 만들었던 그러니까 뭐 굳이 따진다 그러면은 저 진나라 그러니까 진시황 이전 진시황이면은 저 기원전 사람이잖아. 기원전도 한참 기원전 몇백 년이야? 700년이냐? 그때쯤 만들어졌던 그 철학이 있지. 사실은 유교는 철학이야.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는 세상에는 질서가 중요한 거고 세상의 아들과 자식 그러니까는 부모 관계가 세상 모든 것은 마치 부모가 자식을 돌보고 자식이 부모를 돌보듯이 그러니까 그 위계 질서 그 위계 질서라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 그리고 예절이라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 세상이 올바르게 굴러가려면 서로가 서로한테 지켜야 되는 예절 그리고 서로가 서로 간의 입장을 잘 지켜주는 뭐 그런 하여간 그 계층 구조라고 할까 뭐 그런 게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했던 게 유교였고 그 유교가 우리나라에서는 좀 다른 식으로 또 발달을 하긴 했지만은 그 얘기는 뭐 나중에 기회 되면은 뭐 이황하고 뭐 기대승의 뭐 그 이기론이냐 이원론이냐 이기일원론이냐 뭐 그런 얘기까지 나가야겠지만은 그거는 그렇다고 치더라도 중국에서도 당연히 중국이 공자의 그 고향이기도 하고 중국은 유교를 굉장히 숭상하는 나라였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의미로 유교를 숭상하는 나라였다가 1950년대 넘어오면서 1960년대 넘어오면서 모택동이라는 아주 제대로 미친 인간이 모든 문화를 파괴해버리자. 중국에 있는 모든 문화를 파괴해버려가지고 그래서 유교가 대가 끊겼지. 무려 2000년이 넘게 그래도 그 모든 풍파를 겪어오면서도 살아남아있던 유교라는 개념을 아예 없애버렸던 게 모택동이었는데 근데 그 와중에 또 유교가 남아있던 데도 있었지. 대만. 중국에서 도망친 사람들이 만든 나라가 대만이니까. 아 진짜. 대만이라는 나라가 중국의 국공내전 그러니까 1940년대 말부터 시작했던 40년대 말부터 50년대 초까지 있었던 국공내전이라고 해가지고 공산당하고 자본주의 세력하고 싸웠다가 자본주의 세력이 아주 그냥 탈탈 털려가지고 대만으로 도망간 나라가 대만이고 공산주의자들은 남아있던 게 지금 현재 뭐 중국이고 그래서 중국은 공산주의를 따르고 있고 대만은 뭐 본인들은 민주주의라고 하지만 자본주의 국가인 거고 그러니까 대만이 대부분의 중국 그 유물들을 다 갖고 있어. 대만이 장제스라고 그 국공내전에서 졌던 인간이 대만으로 도망가면서 중국에 있던 문화재들을 지가 긁어갈 수 있는 문화재들을 다 긁어가지고 솔직히 말해서 훔쳐간 거지. 다 긁어가지고 훔쳐가지고 대만으로 날아가 버렸거든. 근데 그 와중에 중국에 남아있던 문화재들은 모택동이 싹이 없어버렸으니까
아예 문화 자체를 멸종을 시켜버려가지고 요즘 솔직히 말해서 중국 사람들 싸가지 없네 뭐 이런 얘기는 많이 들리고 중국 사람들 매너 안 지키네 뭐 아니면 시끄럽네 남의 눈치도 안 보고 정말 뭐랄까 질서 없고 더럽고 뭐 그런 얘기들 진짜 많이 들리잖아. 원래 중국 사람들 그런 사람 아니었어. 예절을 굉장히 중시하는 사람들이었다고. 근데 요즘 중국 사람한테 예절이 어디 있어? 그게 그렇게 된 거? 모택동 덕분이야. 2000년 동안 전해져있던 문화를 10년 만에 10년이 아니야. 10년도 아니야. 5년 만에 싸그리 초토화시키더니만은 모든 중국 사람들이 이런 말하기 좀 그렇지만 모든 중국 사람들이 중국의 전반적인 중심 문화가 나만 살면 되지. 나 좋으면 장땡이지. 이런 식의 예절이 없어진 문화로 바뀌게 된다는 그게 컸다고. 동양에서는 그런 식으로 유교 중심으로 뭐가 발달되고 있었는데 서양에서는 1600년대부터 1800년대 그러다가 1800년대 말쯤에 프랑스 혁명이 벌어지면서 완전히 그 사회 구조가 싸그리 좋게 말해 개혁이고 나쁘게 말하면 그냥 뒤집히고 없어져 버린 거였지. 그걸 끝까지 버티고 있던 나라들도 있긴 있었어. 영국같이. 프랑스 혁명 때 뭐 왕이고 뭐고 다 죽여버리잖아. 아 진짜요? 마리 앙뚜아네트라고 들어본 적 없니? 네 들어봤어요. 그 프랑스 혁명 때 모가지 날라간 여왕님이잖아. 그 이후로는 프랑스에서 왕이라는 제도 자체가 다시는 안 나오지. 뭐 좋게 말하면 민주주의의 시작이야. 현대식 민주주의. 또 다른 거. 그 밑에 4번 내용 4번. 자, 한번 좀 봅시다. We believe nevertheless. nevertheless 무슨 뜻? 결코 아니야. 그럼에도 불구하고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접속사지만은 접속사로의 역할은 하지만 실제 접속사는 아니어서 접속부사라고 불러. 접속사는 문장 무조건 맨 앞에 있어야 되잖아. 뭐 대시나 웬 같은 말. 근데 얘네들은 문장 중간에 껴도 돼. 다만 이렇게 앞뒤 쉼표는 찍어주자고. 자, 어쨌거나 해석할 때는 이거 문장 앞에 붙이는 게 차라리 속 편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믿는다. 우리가 일종의 간접적 지식을 인디렉트 간접적인 다이렉트가 직접적이니까 그러한 사실 그러한 사실에 간접적인 지식의 일종을 갖고 있다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믿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란 말이 나왔으니까 뭔가 말이 뒤집혀야겠지. 자 봅시다. 우리 모두는 믿는다. 대절이야라고 우리가 지식을 갖고 있다고. 어떤 사실에 대한 지식을 갖고 있다고. 어떤 사실이냐면은 extending 연장되는 거야. far beyond 훨씬 넘어서 더 멀리. 그것들을 훨씬 넘어서 어떤 그것들이냐면은 우리가 직접적으로 인지하는. 다시 우리가 사실이라는 지식을 갖고 있다. 어떤 사실에 대한 지식을 갖고 있는데 어떤 지식이냐면은 우리가 직접적으로 인지하는 그것들을 훨씬 넘어서 연장되는 어떤 지식을 갖고 있다고. 직접 접하지 않은 거라고 하더라도 우리는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은 지식을 갖고 있다. 모든 지식을 경험으로만 알고 있지는 않다고. 그렇다고 우리 모두는 믿고 있다. 우리 감각의 스코프. 좀 들어본 것 같지 않니? 스코프? 무슨 뜻이었을까? 일단 뭐 전망이란 말로 많이 쓰지만은 지금은 전망은 아닌 것 같지 않아? 범위. 전망이라는 뜻으로 많이 씁니다. 우리 감각의 범위는 심각하게 한정되어 있다. 스페이스와 타임에. 스페이스 우주 아닙니다. 공간이에요. 그치. 우리 감각의 범위라는 거는 시간과 공간에 아주 심각하게 치명적이라고 적혀있지만 그냥 엄청나게 제한되어 있다. 이건 뭔가의 접속사인데 뭔지 모르겠고 우리의 직접적인 immediate 이것도 직접적인이야. 그러니까 즉각적인 인접한이라는 뜻이기도 해. 즉각적인 인지적 지식은 컨셉추얼 인지 어쨌거나 도달하지 않는다. 이벤트에는 어떤 이벤트냐 하면은 happened before we were born.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벌어졌었던 이벤트에는 그치
우리의 즉각적인 인지의 지식, 그러니까 우리가 직접 경험하는 거, 우리의 직접 경험, 우리가 직접 하는 경험이라는 거는 우리가 we are born 태어나기도 전에 벌어졌던 이 이벤트에는 도달하지 못한다. 당연하지.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벌어졌던 일 우리가 어떻게 알아? 당연히 데카르트, 아까 얘기했던 데카르트 같은 사람들도 나 태어나기 전 사람인데 내가 직접 얼굴 본 적 없다고. 하지만은 우리는 그거에 대한 지식을 알고는 있을 거야. 자, 그리고 자, to 이벤트가 1번, 뒤에 to 이벤트가 2번, 저기 뒤에 to any future 이벤트가 3번이겠지 뭐. 모양이 똑같잖아. 자, 그러니까는 우리의 지식이 도달하지 못하는데 어디까지? 첫 번째,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벌어졌던 일들, 그리고 두 번째, 특정한 다른 장소에서 지금 벌어지는 일들, 완전 딴 동네에서 벌어지는 일들. 아까 내가 뭐 중국, 대만 이런 얘기했지만 나는 대만도 가본 적 없다고. 하지만은 알고 있어. 아니면은 어떠한 미래의 이벤트, 벌어지지 않은 이벤트까지도 알 수 없는 일이고. 어쨌거나 그러니까 우리는 직접 접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다고. 그러나 우리는 그런 지식, 간접적인 지식들을 갖고 있다라고 우리는 믿는다. 어떤 지식이냐면 우리는 이제 알아. 글래시어가, 빙하가 한때 덮었었다는 거를, 북아메리카의 큰 부분을 한때 덮었었다는 걸 알고 있어. 자, 이 대절이 1번, 요 대절이 2번, and 다음에 대절이 또 3번. 이렇게 되겠네. 그리고 태양이 밤에도 계속 존재한다는 거를 알고 있어. 옛날 사람들은 태양이 밤이 돼가지고 해가 사라지면은 그렇게 생각했던 사람들도 있었단 말이지. 뭐 이집트 같은 데가 그랬었지. 해가 지면은 그 진 해는 저기 무슨 다른 신이 뭐 먹어버렸다는. 그리고서는 다음날 아침에 토해낸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한 때들도 있었고. 뭐 여튼 뭐 아니면 저승으로 사라졌다가 이승으로 돌아온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한 적도 있었고. 이집트가 그랬어. 이집트도 그랬고 저기 저 북구 신화. 저기 뭐야 뭐 발키리 나오고 뭐 오딘 나오고 뭐 그런 동네 신화 있지. 이제 토르 나오고 그 어디요? 북부신화. 북구 신화라 그러면은 이제 바이킹들 신화야. 바이킹들 저기 노르웨이, 덴마크 그런 동네들 있지. 바이킹들이 믿고 있던 신화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여전히 바이킹들이 그 바이킹 동네 사람들이 믿고 있던 신화 많이들 접하잖아. 유럽 쪽이에요. 북유럽. 아, 되게 추운 그 동네. 추워요. 북극 가까우니까 추울만 하지. 노르웨이 뭐 핀란드 그런데 되게 춥잖아. 그러고 보니까 핀란드가 뭐 이번에 우리 무기를 몇십조 원어치를 사간다고? 그렇게 많이요? 갑자기 핀란드에 대한 호감도가 이틀 사이에 갑자기 미친 듯이 올라갔어? 핀란드 좋은 나라 뭐 이렇게 됐어. 우리들의 친구 뭐 이렇게 됐어. 그리고 우리나라 만든 전투기 그 뭐 돈 떼먹으려고 했던 인도네시아는 이런 나쁜 놈들이 돼 있고 지금. 여튼간에 그리고 타이드 파도가 내일도 올라갔다 내려갔다 할 거라고. 파도 오르락 내리락 하겠지. 그렇다는 것을 우리는 여전히 알고 있어. 왜? 우리는 그러한 사실에 비간접적인 지식을 여전히 갖고 있다고 우리는 믿거든. 그 결과가 뭐 이런 거겠지 뭐. 자, 과학자들과 커먼 센스. 자, 이거 커먼 센스 뭐였을까? 진짜 많이 나오는 말인데. 커먼 센스 상식? 오케이. 과학자들과 상식은 갖고 있다. 최소한 이러한 한 가지를 공통으로. 과학과 상식 둘 다 공통적으로 이런 건 알고 있다는 거야. 파도가 치면 어떻게 되겠고, 해가 지면 다음날 또 뜨겠고, 뭐 그런 것들. 각각은 결론을 내린다. 미안해. 컨클루드가 인클루드 포함하다. 내가 지금 뭐 헛소리했네. 각각은 포함한다. 과학이든 상식이든 다 포함한데 지식을 어떤 거? Matter of fact, 사실들을 어떤 사실이냐면은 우리의 직접 관찰에 열려있지 않은 인스펙션 관찰 안을 들여다보는 거라서 스펙트가 보다였어. 그러니까 우리의 직접 관찰에 열려있지는 않은
그런 지식들을 포함한다. 우리가 직접 눈으로 보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알고 있는 것들, 과학이든 상식이든 그런 것들이 있다고. Indeed. 무슨 뜻? 감탄사인데. 아하. 아하도 괜찮은데 참으로. 참으로 과학은 purport to, 자, 뭐뭐 한다고 자처한다. 그러한 법 또는 이론을, 일반적인 법 또는 이론을 세운다고 과학은 자처하고 있다. 그래서 어떤 이론, 어떤 법칙 또는 이론이냐 하면은 우주와 시간의 모든 부분에 적용되는, 과학은 그 모든 것을 설명할 수 있다고 한다고. Without restriction, 제약 없이, 제약 혹은 제한 없이. 과학, 한 과학이라는 거. 이 문장의 동사가 뭘까? consist? 앞에 that 있잖아. 접속사 뒤에 동사는 절대로 문장 중심의 동사가 아니야. summary 명사야. 앞에 어가 붙어 있으니까 무조건 명사여야 돼. 그리고 summary의 동사형은 그냥 sum, 썸이야, 썸. 합치다. direct. 자, 이거 동사일 수도 있긴 한데, 동사일 땐 지시하다 라는 뜻인데 형용사로도 써. 직접적인. 보면은 무조건 동사로 쓸 수밖에 없는 표현이 있잖아. 아니, 동사라 그러면 동사 구, 동사 덩어리 전체를 얘기합니다. 네. not. 조동사를 빼먹으면 동사 구가 아니지. would. 이 부분이 동사라고. would not deserve. 자, 그러니까는 대절은 observation까지. 자, 문장 중심이 되는 동사는 would not deserve야. 그러니까 과학은 그 이름에 deserve하지 않다 라고 얘기한 거야. deserve가 무슨 뜻인지 좀 이따가 생각하고, 과학인데 어떤 과학이냐 하면은 consist of, 요거 외워야 됩니다. consist of 무슨 뜻? 뭐뭇을 구성하다. 뭐뭐로 구성하다 정도가 나을 거야. 뭐로 구성하다. 뭐뭐로 구성되다 정도? 구성하다가 아니라 구성되다야. 그러니까는 구성되다잖아. 구성하다가 아니야. 무슨 얘기냐면은 이거 자동사야. 수동태를 못 써. 뭐뭐로 구성되니랑 되니 아니야. 구성하다야. 그러니까는 기껏 해봤자 합계, 직접 관찰의 결과에 기껏하는, 기껏 합계의 no more, 그 이상이 아닌. 그러니까는 직접 관찰, 기껏 해봤자 직접 관찰한 것들을 모아놓은 것밖에 안 되는 그런 과학은 그 이름을 deserve 하지 않다고. deserve가 무슨 뜻일까? 추구? 아니야. 우리말로는 직접 해석하기가 참 어려운 말 중에 하나인데 앵간하면 의역해야 돼. 뭐뭐해 마땅하다. 아니면 뭐뭐 받아 마땅하다. 서브에서 나온 말이야. 어쨌거나 서브가 문제가 아니라 이거 영어에서는, 그러니까는 우리말은 이거 그래. 이를테면 I don't deserve it 이라 그러면 저는 그럴 만한 자격이 안 돼요. 뭐뭐 하는 자격이 되다 라는 뜻이기도 해. 사실은 원래는 거기서 나온 말이야. 자격이 되다. 자격을 부여하다에서 나온 말인데, 어쨌거나 그 이름, 그러니까 과학인데 어떤 과학? 그냥 직접적인 관찰들만 모아놓은 그 집합에 지나지 않는 그런 과학은 그 이름을 받을 자격이 없다. 무슨 이름? 과학이라는 이름을. 이게 뭔 소리인지 아시겠습니까? 이거? 과학은 어째야 된다고 얘기하는 걸까? 마지막에서. 자, 다시. 우리가 직접적으로 인지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걸 알고 있대. 그러니까 직접 눈으로 볼 수 있는 것보다. 앞부분에 그 얘기하고 있지. 네? 우리의 감각이라는 거는 엄청 시간하고 공간에 제약이 돼 있어서 제약이 돼 있대. 그러니까는 우리는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벌어진 일도 모르고, 그리고 특정한 다른 동네에서 벌어지는 일도 모르고, 미래에 벌어질 일도 몰라.
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런 지식들의 그런 사실들의 간접적인 지식을 갖고 있다고 믿어. 그러니까 우리는 하지만 우리는 직접 보는 것만 알고 있는 게 아니라 그 이상의 뭔가를 알고 있다고 적어도 우리는 그렇게 믿는다고. 그래서 그 내용 뭘 알고 있냐 하면은 빙하가 한때 북아메리카를 덮었다는 사실. 눈으로 본 적은 없지만은 그래도 우리는 이젠 알아. 지식으로 알아. 그리고 태양이 밤에도 계속 존재한다는 거. 내 눈에 안 보이지만 태양은 존재한다는 거. 그리고 내일도 파도가 오르락 내리락 할 거라는 것도 알아. 자, 과학과 상식 모두 여기서부터가 중요해. 과학과 상식 모두가 이런 거를 공통으로 갖고 있다고 하나는 이런 점 하나는 공통으로 갖고 있다고. 자, 그게 뭐냐 하면은 과학이든 상식이든 간에 우리의 직접 관찰에는 열려 있지 않은 우리가 직접적으로 관찰하지 못하는 어떤 사실들을 포함하고 있다고. 과학이건 상식이건 간에 우리가 눈으로 봐야지 아는 것만은 아니래. 그냥 지식으로 알고 있는 것들이 꽤 있다고. 과학도 상식도. 그게 여기서 얘기하는 this one thing이야. 최소한 하나는 갖고 있다. 하나는 공통점이 있다는 게 과학이든 상식이든 눈에 보이지 않고 우리가 직접 경험하지 못한 거를 우리는 알고 있다. 자, 근데 참으로 과학이라는 거는 그러한 법칙이나 이론을 세우는 거를 세운다고 본인들은 자처를 한대. 근데 어떤 이론이냐 하면은 시간과 공간의 모든 부분에 적용되는 제약 없이, 그러니까 딱히 뭐 내가 직접 봤다고 해서 안다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그걸 넘어서는 무언가. 그러니까 간접적인 지식. 아까부터 계속 간접 지식에 대해서 얘기했잖아. 근데 그 중에서 간접 지식, 누구의 간접 지식? 과학이라는 거는 직접 관찰하지 못해도 아는 무언가가 반드시 있다고. 과학인데 어떤 과학이냐면 직접 관찰로만 이루어진 과학은 그 이름값을 못한다. 과학이란 이름값을 못하는 거다. 직접 관찰에만 의존하는 과학은 과학이 아니다. 결국 이 글의 결론은 뭘까? 그래서 하고 싶은 말은 모르는 간접적 지식에 대해서 하는 말일까? 상식에 대해서 하는 말일까? 과학에 대해서 하는 말일까? 간접적 지식. 과학에 대한 얘기야 이거. 과학이요? 과학의 가장 중요한 속성 중에 하나. 과학의 가장 중요한 속성이 뭐라고? 과학은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걸까? 마지막 부분. 직접 관찰의 결과 총합밖에 안 되는 그런 과학은 과학이라 불릴 자격이 없대. 과학에는 반드시 뭐가 필요하다? 간접 지식들이 필요하다고. 직접 관찰만 하는 거는 과학이 아니라고. 결국에는 과학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간접 지식들이라는 거라고. 간접 지식이라는 게 뭐냐고. 이전의 세대들이 쌓아왔던 지식들이야. 과학에서 결국에 이 글이 하고 싶은 거는 과학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전 세대들이 쌓아왔던 지식 있잖아. 그 지식 기반에다가 뭔가를 세우는 게 과학에서 가장 중요한 점이라는 거야. 이전 세대들이 쌓아왔던 지식을 무시하지 말라고, 과학자들이. 이 글이 하고 싶은 말은 그거였을 거야. 그 한마디 하려고 앞에 서론이 참 길었어. 그렇답니다. 그러니까는 요즘은 말이지 이런 것들이 정말, 그러니까 이런 식의 과학들, 그러니까는 직접적으로 관찰하지 않고 간접적인 무언가만으로 이루어진 과학들이 엄청나게 많이 발달을 한 사회예요. 뭘로? 수학으로. 지금요? 응. 지금은 과학에서 가장 중요한 건 수학이지요. 특히 우주과학 같은 거 생각해 보면은, 아니 우리가 블랙홀을 직접 관찰할 수 있어. 블랙홀의 존재에 대해서 이전부터 알고 있었어. 근데 블랙홀을 관찰한 거는 5년 정도밖에 안 됐다고. 근데 블랙홀의 존재는 100년 전에도 알고 있었어. 그 사람도 어떻게 알았을까? 머릿속에서 상상력을 돌려서? 아니야. 수학 계산을 때린 거야. 계산식으로 뭐 양자역학 같은 거 눈에 보일 리가 없고 보일 수도 없는 거야. 양자를 어떻게 관찰을 하나? 관찰을 하려고 그러면 딴 동네 가 있는 게 양자의 특징인데, 관찰을 하려고 그러면 속성이 바뀌는 게 양자의 특징이야. 관찰 불가능이야.
근데 우리는 양자가 어떤 식으로 굴러가는지 알아. 관찰이 영원히 불가능한 건데. 뭘로? 수학으로. 완전 간접적인 게 끝을 날리는 녀석이야. 그러니까 현대 과학은 간접적인 지식 위에 쌓여 있는 거야. 직접적으로 관찰할 수 없는 것들 투성이야. 물론 뭐 얼마 전에 어떤 그 몇 주 전에 우주에서 드디어 활동을 시작하신 제임스 웹 그 망원경 혹시 뭔 얘기인지 알고 계신? 제임스 웹 망원경 같은 녀석들이 아예 대놓고 그 블랙홀을 관찰하는데 성공도 하셨지만 옛날에는 뭐 지구만한 그 망원경을 동원해가지고 아니지 태양계 사이즈의 망원경으로 찍어서 간신히 관찰했던 그 블랙홀을 이제는 그냥 지구 궤도에 하나 띄우는 거 그걸로 관찰할 수 있단 말이지 이제는. 그런 식으로 그런 거는 이제 직접 관찰한 거니까는 이런 거는 직접적인 관찰이겠지. 이제는 근데 직접적인 관찰 이전에 이미 존재를 알고 있었어. 간접적인 관찰도 아니겠지. 간접적인 추론으로. 과학도 추론에서 시작되는 거거든. 엄밀히 말하면은 북아메리카가 빙하로 덮여 있었다는 거 이 사람도 어떻게 알았을까? 뭘 보고 알았을까? 가장 대표적으로 그런 거 있어. 센트럴 파크 뉴욕에 있는. 뉴욕 센트럴 파크에 보면 빙하의 흔적이 있습니다. 진짜요? 뉴욕 센트럴 파크라 그러면은 되게 그 유명한 것들 중에 하나가 바위들인데. 센트럴 파크. 아이씨, 왜 전라남도 6시가 왜 튀어나와? 뉴욕 센트럴 파크라고 하면은 여기서 가장 유명한 것들이 뭐 어디 보자. 큐바위는 뭡니까? 그래 이런 것들이거든. 이거 센트럴 파크 안에 실제로 있는 것들입니다. 이런 식의 바위에 앉아서 사람들이 쉬고 그런다고. 이 바위를 관찰해서 알았어. 왜? 바위가 그냥 허허벌판에 있을 리가 없는 바위들이 있거든. 이거 말고 그 굴러다니는 동글동글한 바위들 있어. 이런 거 실제로 있거든. 이 바위가 어디서 굴러왔냐고. 이 동네 있지도 않은 바위야. 이 동네 지질구사하면 다른 바위가 하나 그냥 떡하니 거기 있어 그냥. 이거 빙하 타고 오신 분이에요. 빙하가 아니면 얘를 옮길 수가 없거든. 그런 거 보고서 관찰을 하고 그런 걸 보고 알아낸 거고. 그리고 나중에 이거 분석을 해보니까는 위도 몇 도에서 그 만들어졌다는 것도 관찰이 됐고. 그러니까는 이게 저 먼 북쪽 동네에서 흘러 여기까지 왔네. 그렇다는 건 빙하밖에 없구나. 그럼 그때 당시 빙하가 여기 덮여 있었겠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었던 거지 뭐. 그렇답니다. 잠깐 좀 쉬었다 하지 뭐. 자 잠깐 끊어가자. 다음번에 6번이 뭐 바로 다음 글이 아니지 이거. 이거니 but this is 이거 맞니? 하지만 이것은 똑같지 않다라고 하네. 트루스와 트루스풀리스의 존재를 부정하는 것에는 똑같지 않다? 데니가 부정이에요. deny. 디나이. 발음이 deny고 부정하다 맞아. 트루스는 무슨 거예요? 트루스 진실됨. 진실과 진실 혹은 진실됨 뭐 그냥 비슷한 얘기 한 거야. 그것의 존재를 부정하는 것과는 같은 게 아니다. The same as까지. 이 뒤에는 투부정사입니다. 이게 as가 등의 접속사라서 뒤에 투부정사고 뭐건 다 적을 수 있어. as2가 한 덩어리가 아니야. as2는 한 덩어리면은 다른 뜻이 되거든. as2가 한 덩어리면 무슨 뜻이더라? 뭐뭐에 관해 about. 다른 뜻이 되거든. 근데 어쨌거나 더 same 때문에 as는 등의 접속사야. 하지만 이것은 진실의 존재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네. 자, 뭔 얘기인지 한번 보자고. 현대에 secular person, 자, secular 세속적인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거 외우세요. 시험 문제 종종 나옵니다. 요즘 세속적인 사람들은 때때로 시니컬하게 미소를 짓는다. 이게 스마일 동사였을 거야. 시니컬이 뭔지 아시죠? 시니컬하게? 좀 냉소적으로. 냉소적이요? 소심하다고. 아니. 비웃듯이. 시니컬하다라고 하는 거는 뭔가 세상 다 그냥 부정적이고 비관적이고 그렇게 보는.
그걸 시니컬이라고 하거든. 그러니까 세상을 그 반대가 이제 옵티미스틱 뭐 그런 거일 거야. 긍정적으로 보는 거, 세상이 좀 아름답고 행복하다라고 보는 거에 완전 정반대. 에이, 뭐 인간들이 다 그렇지 뭐 이런 식으로 그냥. 그러니까는 냉소적으로, 그러니까는 비웃듯이 그렇게 미소 짓는 다 얻다가 어떠한 멘션, 어떠한 언급이든지 간에 진실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요즘 뭐 특히 정치가 같은 그런 사람들이 아니면 뭐 그래 연예인들이 나와서 아 저는 뭐 진실하게 어쩌고저쩌고 하면 비웃잖아. 그런 얘기들이야. 왜냐하면은 현대 사회는 메이크 만든데 자 트루스와 트루스풀리스를 디피컬트 어컴플리시먼트로 만들어 버린다고. 메이크 오형식 동사일 겁니다. 그래서 트루스의 트루스풀리스를 목적어, 디피컬트 어컴플리시먼트를 목적격 부어라고 생각하십시다. 그러니까 현대 사회라는 거는 진실됨이라는 거를 굉장히 어려운 성취? 성취보다는 뭐 그래 성과? 성취 성과? 그냥 업적. 그 진실이라는 거를 굉장히 어려운 업적으로 만들어 버린다고. 요즘 사회가 사람이 진실됐다, 진실한 사람 그런 사람들을 비우는 거기도 해. 아 저는 인생이 참 진실됐습니다. 그런 사람들 잘 안 믿는다고. 그러기가 어려운 사회라고. 하지만 여전히 진실이라는 그 용어는 의미를 갖고 있다. 의미가 있다. 그리고 진실됨이라는 거는 의미한다. 버릇을 말하는 버릇이야. 뭘 말하는 거냐 하면은 이거를 한 사람이 진실한 것으로 이해하는 것을 말하는 버릇을 의미한다. 사람들이 진실 맞다고 이해하는 것을 말하는 버릇. 그러니까는 진실됨이라는 거는 여기서 원이라는 건 그 사람 본인만 얘기하는 건 아닐 거야.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아 이건 참 맞는 거야 라고 그렇게 이해하는 거를 그렇게 말한다면은 그게 뭐 진실됨일 거라고. 때때로 자 이거 What is true is difficult. 자, 여기까지가 이렇게 될 거야. to 부정사를 주어로 써버렸어. 영어에서 되게 싫어하는 거지만은 이거 어차피 꼰대질 하려고 쓴 글이니까는 상관없을 거야. 그러니까는 진실된 것을 아는 것은 어렵다. 옳은 것을 아는 게 어렵다. 그러니까 뭐가 옳은지 뭐가 틀린지를 구분하는 게 어렵다고. 그리고 때때로 또 어려울 거야. 심지어 말하는 거. 한 사람이 그러니까 사람들이 진실되다고 아는 것을 말하는 것조차도 어려울 거야. 사람들 모두가 그냥 이건 맞는 말이지 옳은 말이지라고 생각하는 그거를 입 밖으로 꺼내는 것조차도 어려울 수도 있어. 뭐 그럴 거야. 그러니까 누구나 옳다라고 생각하는 거 뭐 이를테면은 그래 러시아가 뭐 우크라이나에 쳐들어갔다고 치자. 자 그러니까는 러시아는 나쁜 남의 나라 쳐들어간 사람들은 나빠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지. 그거를 부정할 사람은 별로 없을 거야. 근데 진짜로 러시아가 무조건 나쁘다고 얘기할 수 있을까? 그것도 모를 일이야 그것도. 사람들이 아 그래 사람 죽이고 그런 건 나쁜 일이지 라고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거 입 밖으로 함부로 꺼내기도 쉽지 않을 거야. 되게 복잡하니까 사회가. 심지어 시닉? 여기서 나온 말이겠지. 냉소 적인 사람 얘기할 거야. 냉소적인 사람들도 안다. 냉소적인 사람들은 안다. 뭐를? 그가 진실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안다. 언제 진실되지 않고 있을 때인지를 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는 냉소적인 인간이라고 하면 냉소적인 사람들 아유 그냥 그래 뭐 너 참 잘났다 이씨. 아유 그렇게 옳은 말씀 잘하시네 이씨. 에이 그래 너 혼자 옳은 말씀 열심히 해봐라. 뭐 이런 식으로 비웃는 사람들조차도 본인이 딱히 진실되지 않다는 거 알고 있을 거라고. 언제 본인이 진실되지 않은지를 안다. 그러니까 이렇게 비웃는 게 옳지 않은 거라는 거 안다고. 그가 deliberately하게 일부러 의도적으로 자주 쓰는 말이야.
누군가를 deceiving, deceive? 디시브 배웠는데 비웃다. 비웃다. 안 좋은 말이었는데. 안 좋은 말은 맞아. 네. 까먹. 속이다. 맞다 소리다. 그가 속이는 중일 때 누군가를 아니면은 진실을 숨기는 중일 때 아니면은 그것 진실을 꼬아버리는 거야. for convenience 편의를 위해서 지 편할 대로 진실을 꼬아버리는 거야. 정치판 같은 데 보면은 이런 일이 너무너무 허다해. 본인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는 거 알아. 웃기지도 않는 거 뭐 주장하고 있는 거 알아. 뭐 이를테면 그런 거 정치 얘기하는 거 별로 좋지는 않지만은 그래 요즘 그 조중동에서 시끄럽게 만들려고 엄청 노력은 하고 있지만 도대체 시끄럽게 만들어지지 않는 건수가 하나 있어요. 요즘 뉴스 보면 북한이 튀어나오는 거 혹시 북송 뭐 어민 어쩌고 뭐 이런 얘기 들어본 적이 있는지. 뭐 북한에서 우리나라가 북한으로 돌려보내는 뭐 그런 사람들이 있고 뭐 북한에서 우리나라로 넘어온 사람들이 있는데 뭐 탈북자들 뭐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이 알고 보니까 탈북자가 뭐 16명을 죽인 살인자였네. 그래가지고 북한을 돌려보내네 어쩌네 뭐 이런 얘기들 아니면은 북한에서 잘못 넘어온 어선들 있거든. 그거 그냥 북한으로 돌려보냈지 뭐. 우리나라로 넘어온 게 아니라 그냥 어쩌다 보니까는 해류에 쓸려가지고 우리나라로 잘못 넘어와서 그냥 북한 돌려보내는 거잖아. 그런 거를 보고 저기 그 당 있잖아 그 당 거기서 이거 다 간첩놈들이고 말이지 이게 그 국정원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이거 북한하고 싸바싸바 해가지고 그러니까 북한에 나라 팔아먹은 거다라고 자꾸 주장을 하고 싶어 해. 아무도 듣지 않지만. 근데 내 장담하는데 본인들도 알아 지들이 헛소리 하는 거. 그런 말이에요? 헛소리 하는 거 알지만은 지들 이득을 위해서는 어떤 식으로든지 헛소리 해야 되는 거야. 거짓말. 그러니까 편의를 위해서 진실을 꽈버리는 거야. 아니 심지어는 북한으로 보낼 때 뭐 무단으로 보냈네 뭐 어쩌네. 아니야. 유엔에서 허락 받고 보냈어. 유엔에는 이런 일이 있었는데 우리 돌려보냈는데 괜찮아? 라고 유엔에 물어보니까 유엔에서 오케이 해가지고 그냥 돌려보낸 거야. 문제가 생길 거리가 아무것도 없었거든. 근데 그거를 가지고 북한하고 내통을 했네 어쩌네 막 뒤집어 씌우고 있어. 그래가지고 문재인 잡아다가 뭐 사형시켜야 되네 뭐 이런 소리 하고 있어. 웃기도 않는 소리지. 너무 말이 안 돼가지고 요즘 사람들이 들은 척도 안 해. 근데 사람들이 들은 척을 안 하니까 더 열받나 봐. 그래가지고 국회에 나와가지고 난리를 치고 있어. 국회에서도 사람들이 별로 들어주질 않아. 저도 민주당 쪽 아니면 그 다른 당 쪽들에서 지져라 뭐 이러고 있어. 지져라 뭐 이러고 있어. 왜? 요즘 우리나라에 대통령은 없지만은 그래도 그 없는 대통령의 그 지지율이 지금 완전 바닥을 치고 있거든. 대통령이 없으니까 뭐 하는 게 있어야지. 하는 거야 뭐 나쁜 짓이나 좀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뭐 어쨌거나 착한 일을 한 게 없어. 그러다 보니까 지지율이 지금 당선된 지 이제 3달째 돼가고 있지. 2달 3달 지지율이 30%야. 30%면 레임덕이거든. 그러면은 탄핵 안 돼요? 이렇게 나는 지지율 낮다고 무조건 탄핵시킬 수 있는 건 아니지. 네. 얘가 무슨 범죄라도 저지르면 몰라. 근데 지금 범죄스러운 거 좀 많이 저질렀을 텐데. 뭐 여튼간에 그건 그렇다 치더라도 아직까지 뭐 탄핵 뭐 그런 얘기가 나올 거리까지는 아니긴 한데 적어도 확실히 그런 것도 있잖아. 그 과학 방역 어쩌고 해가지고 이것도 어제 건수인데 요즘 우리나라에서 코로나 방역 아예 손 놔버린 거 좀 눈치 못 채셨음? 네, 약간 그런 것 같아요. 완전히 손을 놔버렸어. 대통령 바뀐 이후로 아예 방역이란 개념 자체가 없어져 버렸어. 과학 방역이래 그게. 그래가지고 어제 청문회에서 얘기가 나왔다. 과학 방역이. 도대체 니들이 생각하는 과학 방역은 뭐길래 손을 놓는 게 과학 방역이냐? 어디가 과학스럽길래? 라고 질문이 안 나올 수가 없잖아. 그 방역 관련 청장이 그 얘기를 들으셨지요? 대답 못하지. 지가 한 게 없는데. 본인들도 그게 잘못된 거 알아. 아는데 그냥 하는 거야. 그런 거야 이거. 시니컬한 놈들 같은 경우에도 지들이 진실되지 않다는 거 알고 있다니까. 일부러 사람들을 속이거나 아니면 진실을 숨기거나 아니면 지 편의를 위해서 그거를 진실을 꼬아버리고 있다고. 지들이 잘못하고 있는 거 알아. 본인들도 알아. 나쁜 짓 하고 있는 거 알아. 하지만 이득이 되잖아 본인들한테. 응? 뭔 이득이 되냐? 거기까지 얘기하면 얘기가 너무 길어지긴 하는데.
방역 안 하는 게 본인들한테 뭔 이득이냐고요. 이전 정부가 했던 거를 뒤집어야 돼. 이전 정부가 마음에 안 든다고 사람들이 그 사람 뽑아놨잖아. 그러니까 이전 정부가 했던 걸 하면 안 돼. 아 그래서. 근데 이전 정부가 했던 게 맞거든. 본인들 그게 맞는 거 알아. 그걸 해야 돼. 근데 안 해. 왜? 이전 정부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했던 거를 따라서면 안 되는 거야 본인들은. 왜? 그것 때문에 당선이 됐으니까. 더 좋은 일, 다른 일을 하라고 앉혀놨더니만은 이전에 했던 거는 안 해야겠는데 근데 그게 맞는데 그럼 우리 뭐 하지? 어떻게 하지? 에라 몰라 손 놔. 한 일은 하나 있겠다. 그 화장장 수를 좀 늘리고 있어. 화장 장수요? 화장장. 사람 죽으면 태워주는데. 그걸 왜? 사람 많이 죽을 거잖아. 그런 것 때문에. 어. 훌륭한 과학 방역이십니다. 뭐 죽으면 죽으란 얘기야. 대통령 없다니까 지금 우리나라에. 중간에. 그래 그렇다니까 시니컬한 놈들도 그래. 자, virtue of truth, please. 자, virtue 가치. 가치 선 선. 올바름. 가치도 괜찮아. 근데 그냥 가치가 아니라 좋은 가치를 얘기해야 될 거야. virtue는 어쨌거나 좋은 얘기야. 진실됨의 가치라는 거는 버릇이야. 말하는 진실을 말하는. 자, 일단 답은 4번이지? 3번이요. 3번이래? 그러면 3번인가 보네? 일단 나머지 왜 그런지 좀 이따가 좀 살펴보도록 하고. 어쨌거나 진실됨이라는 거의 가치는 진실을 말하는 거야. 말하는 버릇이야. 습관이야. 언제? 심지어 편하지 않을 때라도 아니면은 개인적인 편의의 역할을 하지 못할 때라도 지 좋을 때 아니라고 하더라도 진실을 자기가 손해를 보고 내가 편하지 않을 때라고 해도 진실을 말할 수 있는 거야말로 진실됨의 가치라고. 자, 이러한 가치, 이러한 선은 rest upon 뭐뭐 위에서 쉰다? 아니야. 뭐뭐 위에 있다. 어디에 놓여 있다. 그냥 어디에 있다. 그 선이라는 거는 한 사람의 셀프에 있는 거고 그리고 셀프를 발달시키는 거기도 한데 동사가 두 개야. 그 사람의 셀프인데 자, 어떤 셀프 이거냐 하면은 요거 이런 게 have to do with 하는 셀프 뒤에 여기 대신 생략된 겁니다. 셀프 뒤 왜 대신 생략될 수밖에 없어? 왜냐하면은 셀프하고 더 인스팅티브 센스가 한 덩어리일 수가 없으니까. 더 때문에 더가 나온 순간 금명사가 거기서 끊어진 거잖아. 자, 그러니까는 그 어떤 사람의 자기 자신인데 어떤 자신이냐면은 인스팅티브 본능적 감각이. 자, 근데 내가 지금 왜 여기까지 끊었을까? 좀 읽어보고 끊을 거야. 자, 본능적 감각. 근데 진실하고자 하는 본능적 감각. 그러니까는 그것이 옳다고 여기서 이은 요거야 요거. 진실되는 것이 옳다라는 그 본능적 감각. 옳은 말 하는 게 옳은 거다라는 건 본능적으로 알고 있다는 거야. 그리고 그 지식이 그 진실됨이 have to do with 관련되어 있다. 관련되다. 그 진실됨은 우리가 come to be 하는 사람의 종류와 관련이 있다는 것. 우리가 되게 되는 come이 여기서 그냥 뭐뭐 하게 되다야. 이 형식의 우리가 되게 되는 사람의 종류와 우리가 어떤 인간이 되는지와 관련이 돼 있다는 것. 그 진실됨이라는 게. 여튼간에 이 문장의 동사는 얘밖에 없어. 그러니까는 다시 이러한 선, 그러니까는 내가 손해를 좀 볼 땐 보더라도 옳은 말 하는 거 라는 그 선이라는 거는 어떤 사람의 자기 자신 안에 있는 거고 자기 자신을 안에서 발전되는 거기도 해. 그러니까 선이라는 거는 그 사람 본인 안에 이미 있는 거기도 하고
그리고 본인 안에서 계속 선함이 커져가는 거기도 해요. 자, 어떤 본인이냐, 어떤 자기 자신이냐 하면은 옳은 게 옳은 거다. 올바른 게 올바른 거다라는 본능적인 감각. 잠깐만. 도대체 이 대절의 동사는 어디가 있는 거야? 아, 이거구나. 이렇게 돼 있네. 그러면 이거네. 에이, 뭐야 이거? 그 본능적인 감각이 우리가 되려는 사람하고 관련돼 있다. 아는 거. 진실되는 게 옳고, 그래 이것도 뭐야 그러면은 이거. 아니 문장 구조가 하도 개 똑같아가지고 씨. 자. 아 그럼 이건가? 아, 이걸 수도 없는데. 본능이 느낀다는 거? 이게 동사인가? 이게 동사일 수도 있거든? 그러면은 이건가? 아니 문장 구조가 워낙에 개 똑같아져가지고 이렇게 나뉘는 건가? 그럼 아까 했던 게 맞나? 이렇게 보면은 이걸 동사로 어쨌거나 대절 뒤에는 여기 대시 생략됐으니까 이게 두 개 연결될 수는 없으니까는 이걸 동사로 쳐보자 그러면은 더 인스팅티브가 이거 형용사인데 이게 뭐 어떻게 주어냐 하면은 더 다음에 명사는 복수형이야. 복수형 명사. 그러니까 그 본능적인 것들이 감지한다. 대절 이하를 감지하는 본능적인 것들이 감지하는 자기 자신의 그러면은 또 이건 뭐야 이거? 아니 사실 해석하는 데는 별 관계는 없는 말들인데 지금 문장 구조로 보면 이거일 수도 있겠는데 아니 이거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너무 많아. 수능 모의고사의 가장 커다란 문제 중에 하나거든. 문장 구조가 아주 개판인 거. 그럼 이거를 얘가 얘를 설명한다고 볼 수도 있어. 뭐냐 하면은 본능이 느끼는 자기 자신 그리고 이건 아니겠다. 이건 대절 내용상 이게 무조건 얘를 설명할 수밖에 없겠다. 그냥 대충 냅두자 그냥. 대충 냅두면은 선이라는 거는 어쨌거나 올바름이라는 거는 본능이 느끼는 거야. 그냥 옳은 게 옳다고 느끼는 거. 그리고 그 올바름이라는 게 우리가 되고자 하는 인간성하고 관련돼 있다는 거. 라고 생각하자고 그냥. 그럼 어쨌거나 선이라는 거는 그냥 옳다고 하는 거를 옳다고 생각하는 거를 말하는 거. 그리고 선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앞으로 되고자 하는 인간,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인간상하고 관련이 있다는 거. 그냥 그렇게 대충 생각하고 넘어가자. 지금 문장 구조는 솔직히 말하면 이쯤 되면 틀린 문장이라고 봐야 좋거든. 이렇게까지 복잡하고 주어 동사를 찾기 힘들고 그럼 틀린 문장이야. 단순히 이건 어려운 게 아니라 못 쓴 거야. 글을. 수능 모의고사 그런 게 되게 많아. 어쨌거나 이 글은 뭐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은 걸까? 사실 현대의 세속적인 사람들은 때때로 진실됨이란 거를 비웃는데 왜냐하면 현대 사회가 진실됨이라는 거를 너무 불가능한 성취 뭐 그런 걸로 만들어 버리거든. 요즘 사회에서는 진실됨이라는 게 찾기가 참 힘들거든. 하지만 여전히 진실이라는 그 용어 자체는 의미를 갖고 있다. 진실이라는 말 자체는 의미가 있다. 진실됨이라는 거는 옳다고 이해하는 것을 말하는 것. 버릇이라고 하는데 이 버릇이란 말도 잘못 쓴 거야. 이것도 이렇게 이딴 식으로 쓰면 안 돼. 그러니까 버릇이란 말을 좀 빼버리고, 그러니까는 진실됨이라는 거는 옳다고 이해하는 거를 말하는 거야.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걸 말하는 게 그게 진실됨이라고. 때때로 뭐가 옳은지를 아는 것도 어려워. 그리고 옳다고 아는 걸 말하는 것조차도 어려워. 하지만 이것은 진실됨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건 아니래. 여기 괜찮은 것 같아.
하지만 그렇다고 옳다는 걸 말하는 게 어렵다고 해가지고 진실이 없다. 세상에는 진실된 사람들이 없다. 이런 식으로 말할 수는 없다고. 분명히 세상에는 진실된 사람들이 여전히 있어. 심지어 아주 시니컬한 놈들이라고 해도 지가 언제 구라치는지는 알아. 지가 진실되지 않은 때는 알아. 지가 일부러 누군가를 속이는 때도 알아. 시니컬한 사람들이라고 해도 내가 아유 난 구라치고 사는구나. 하지만 내가 이득 보니까 구라는 좀 쳐도 되겠지. 그러니까 양심이 진실을 넘어서는 거야. 그 양심이 그러니까 이득이 양심을 넘어선 거지. 이득이 양심을 넘어선 거야. 여튼 그러니까는 일부러 막 사람들 속이는 거야. 아니면은 진실을 속이는 거야. 아니 진실을 숨기는 거야. 아니면은 지 편할 대로 진실을 꼬아버리는 거야. 언론들이 툭하면 하는 이런 짓들. 분명히 기자놈들은 자기들이 잘못되고 미친 소리 하는 거 모를까? 알아. 아는데도 일부러 그런다니까. 이런 놈들이 판을 치고 있으니까는 진실이라는 게 도대체 이 사회의 진실은 뭔가, 옳다는 게 뭔가에 대해서 사람들이 시니컬해지는 거라고. 그러나 여기 벗이란 말이 들어가야 돼. 그러나 진실됨의 가치라는 거는 지 편할 때 아니면은 개인적인 편의성이 없다고 하더라도 진실을 말하는 그런 행위가 진실됨의 진짜 가치다. 여기 벗이 있었으면 얘기가 별로 어렵지 않았을 거야. 이러한 그러니까 이러한 진실이 진실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거를 여기서는 선이라고 말하고 있어. 이러한 선행이라는 거는 옳은 거를 옳다고 말할 수 있는 본능적인 그런 감각 안에 있는 거라고. 인간이 타고나는 거. 결국에는 인간 선설이 얘기하고 있는 거야. 인간은 원래 뭐가 옳은지를 안다고. 그리고 우리가 되고 싶은 사람의 종류와 관련이 있다는 것도 알아. 진실됨이라는 게. 진실됨이라는 거는 우리가 앞으로 되고 싶은 사람,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의 목표로 삼고 있다던가 그런 거하고도 관련이 있는 거라고. 그것도 다 안다고. 그래서 진실됨이라는 건 중요하다. 결국에는 내용 진짜 없어. 내용은 진실됨이란 좋은 것이야. 끝. 이거거든. 진실됨이라는 거는 옳은 걸 옳다고 말할 수 있는 용기야. 라고. 그러니까 세상 함부로 비웃지 마. 라고 말하는 게 이 글의 주제일 거야. 시니컬해지고 싶다고 하더라도 어딘가에 진실됨은 있다. 뭔가 굉장히 처절하게 쓴 것 같지만 여전히 내용은 없어. 옳은 게 옳은 거지. 그리고 옳다라는 거는 우리가 본능적으로 알고 있는 거지. 비웃는 시니컬한 놈들은 그런 거를 비웃지만은 지들이 구라치고 있는 거 알고 있다고. 왜? 지들이 구라치는 거 왜 알 수 있냐? 사람한테는 진실됨을 말하고자 하는 본능이란 게 있으니까. 그러니까는 나쁜 놈들도 지가 나쁜 짓 한다는 거 안다. 라고 말을 하고 계십니다. 나는 여기에 전적으로 반대합니다. 나는 이 생각은 완전히 반대야. 범죄자들 같은 경우에는 본인들이 나쁜 짓 하고 있다는 건 몰라. 그런 경우 되게 많아. 지 양심에 어긋나는 짓을 하고 있다? 아니야, 양심이 딴 데가 있는데. 이를테면 그런 거야. 성범죄자들 같은 사람들이 툭하면 하는 말이 뭐냐고. 저 여자가 야한 옷을 입고 있어가지고 내가 저 여자를 성폭행 안 할 수가 없었어. 이게 무슨 미친 개소리야. 어쨌거나 그 피해자가 나쁜 년이었다는 거야.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 짓거리겠지만 그 사람들한테는 그게 상식이야. 이게 집단적인 미친 짓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게 얼마 전에 중국에서 있었던 그 토크쇼에서 나왔던 얘기였거든. 중국 사람들이 솔직히 본인들도 알잖아. 자기네들이 막 외국 나가서 욕먹는 거. 누가 욕먹어? 일반적인 중국인들이 외국 나가서 욕먹는 일 되게 많은 거 알고 있잖아. 걔들도 질서를 하나도 안 지키니까. 중국 되게 유명한 여배우 하나가 나와가지고 그거에 대한 자기 생각을 얘기를 해. 근데 이분이 예를 들었던 건 그거야. 왜 가게 가서 중국 사람들이 어느 나라 가서 욕 되게 많이 들어먹는 것 중에 하나가 그런 것도 있다. 가게 가서 물건을 결제를 하고 난 다음에 먹는 게 맞겠지? 안에서 다 뜯어 먹어버려. 그냥 다 뜯어 먹어버리고서는 대부분은 결제 안 하고 도망가는데 본인은 결제 안 하고 도망 안 간다 이거야. 빈통 들고 가서 결국엔 나중에 그거 찍으니까는 이게 뭐가 문제야 라고 하는 거야. 본인은 그렇게 주장을 해. 음료수 다 마시고서는 빈통 아니면은 뭐
빵 같은 거 다 주워 먹고서는 그냥 빈 봉지 들고 가서 그거 찍으면 되는 거 아니냐 라고 얘기를 해.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는 그게 상식인 거야. 그리고 길바닥에 쓰레기 막 버리고 줄 안 서는 거, 그리고 아니면은 외국 사람들이 이게 토크쇼인데 외국인들이 불러가지고 하는 토크쇼였거든. 그 중국인 그 애한테 물어봐. 아니 중국 사람들 딴 데 가면 식당 같은 데 가가지고 질서 안 지키고 소리 빽빽 질러대고 그리고 너무 시끄럽게 굴고 쓰레기 막 바닥에 버리고 그런 거 너무 심해가지고 욕먹는 거 어떻게 생각하냐 라고 했더니만 그것이야말로 중국의 즐거운 문화의 중심에 있는 거다. 다른 나라 사람들이 즐거움을 몰라서 그런다. 그 떠들썩한 즐거움을 몰라서 그런다 라고 주장을 하셔. 이쯤 되면은 본인들이 뭘 잘못하는지 모르는 거야. 이렇게 즐거운 문화를 너희들은 왜 안 하니? 라고 반문을 하는데,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원래 중국 사람들 안 그랬다니까. 예의 되게 중시하는 사람들이었어. 나라가 이런 식으로 되면 망가진다. 또 어쨌거나 간에 본인들은 뭘 잘못했는지 모르신다니까. 그러니까는 뭐 옳은 것이 옳은 거다라는 본능? 안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해. 안 그런 경우가 난 의외로 많다고 생각을 해. 하여튼 그렇답니다. 적어도 나는 이 글의 내용은 반대일세. 하나 더 풀어보리 아니면 오늘을 끝내리? 그래. 오늘은 여기까지 하십시다. 오케이. 수고하셨습니다. 끝. 아 맞아. 다음번에 어디까지 풀어올래? 자 15가 15가도 문제수가 적진 않은 것 같긴 한데 15과랑 16. 15, 16 오케이 15, 16쪽을 좀 풀어보십시다. 15가가 문제가 몇 개 없나? 15가가 문제가 4개밖에 없구나. 그래 그럼 16까지 한번 풀어보자. 오케이 그럼 다음 시간에 보십시다. 오늘은 여기까지.